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오늘은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은 아니고요. 그 분석은 내일 업종 차트 분석과 같이 종목들 올라갈 거고요. 오늘은 뭐 이제 신규 저희 그 회원분 중에 기존에 들고 계신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을 손절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들고 가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본 게 있어서 뭐 공부의 관점에서 혹여나 뭐 또 다른 어떤 분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 올리는 점 뭐 필요하신 분들은 뭐 같이 공부하는 개념으로 영상을 시청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영상 제작을 하게 됐으니까 아무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세 종목이고요. 유틸렉스, 바이오, 제약바이오 관련주 하나와 한일시멘트 그리고 국전약품 뭐 이렇게 세 종목인 것 같아요. 유틸렉스는 27,000원 매수가면 현재 가격에서 크게 차이는 없어요. 크게 차이는 없고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어, 이 하락의 흐름을 유지했다라고 그냥 봐도 될 것 같아요. 월봉의 관점으로 보면 상장하고 나서 상장했을 때는 뭔가의 기대감으로 실제적으로 대부분 상장을 하고 나면 주가가 한번 올라오고 나서 주가를 공모가 밑으로 하회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횡보와 혹은 뭐 횡보 상승 혹은 하락 횡보를 이루어내고 나서 주가가 한 번 더 펌핑을 하게끔 되거든요. 근데 이 유틸렉스라는 종목 자체는 처음 상장할 때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주가가 흘러내리기보다는 강하게 먼저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 요렇게 먼저 크게 힘을 쓴 종목들은 나중에 보다 주가가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대부분 우리가 살면서 20대에 넘어서 군대에 가잖아요. 왜 군대 가냐? 가장 힘이 좋을 때예요. 가장 체력이 남아 돌 때. 20세에서 24살 사이. 그래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국가가 좀 야갔죠. 근데 실제적으로 얘는 태어나자마자 군대를 갔다 온 꼴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춤추고 뭐하고 아이돌로 따지면 춤추고 뭐하고 유동성 있고 활발하긴 하지만 그만큼 무릎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현재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어찌됐든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슈로 거래량이 터진 건 맞아요. 즉 신호는 들어왔다. 무슨 신호? 이제는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뭐한다? 흘러내리지 않고 이제는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내겠구나 라는 관점인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요 대략적인 자리에서 요 안선에서 즉 눌러놓고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면서 이 평을 잡아놔야만이 뭐다?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래는 많이 들어왔어요. 단기적인 이슈도 있었던 건 맞고, 그렇다면 이제는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했고, 이 상한가 거래보다 위에 터지는 거래는 분명히 이때는 뭔가 단기적인 이슈로 강하게, 즉, 주가가 꾸준히 눌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거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가 이슈가 터지니까 누군가가 급작스럽게 가격을 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물려있던 사람들이 안 팔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갭이 뜨고 한 차례 상승을 하다가 뭐다? 이제 매도세가 나오니까 거래를 터트리면서 기존에 물려있던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뭐 다른 분들 기준으로 따진다면 이제는 이 종목이 24,000원에서 23,500원 부근 정도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한다? 얘는 횡보하는 관점이에요. 이제는 시간을 길게 보고 중장기 투자로 갈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대신
손절은 확실히 잡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즉 하락은 멈춘다라는 관점인 거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위로 올라오면서 역배열인 차트에 2평을 하나씩 따먹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장기평선까지. 그럼 뭐 단기적으로 고점을 확인하고 내려오는 자리예요. 고점을 확인하고 내려오는 자리고, 이 이슈가 단기 이슈가 아니라 한 번 더 강한 이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월요일 날이든 못해도 화요일 날 안에 갭이 3만원 위에서 혹은 29,000원 위에서 뜬다면 뭐다? 한 번 더 강한 상승을 만들어낸다. 그때는 고점을 넘길 확률이 높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올라올 때 (29,000원을) 넘어서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 29,000원을 넘어서면 뭐다? 이 위에서 박스권을 하나 만들 확률이 있고, 어디까지? 35,000원에서 38,000원까지. 그렇지 못하면 주가는 이 밑에서 자리 잡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거래는 한번 빵 하고 터트리고 평상시에 유동성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신호만 한번 줘놓고 이제는 횡보하면서 평상시 거래량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즉 어느 정도 누군가가 매집을 들어오긴 했지만 바로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지금의 자리에서는 29,000원 위로 올라타는지가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리를 다시 위로 올라타야만이 추세적으로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고점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현재 자리에서 그럼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는 단기적인 관점은 일단 단기 지지라인을 한번 찍은 자리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25,500원가 혹은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눌릴 수 있다라는 관점만 보더라도 25,000원이에요 얘는.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27,000원 27,000원에서 28,0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못해도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라. 뭐? 본정가에서 정리를 할 건지, 아니면 28,000원 위로 넘어서면 29,000원까지는 무조건 한 번 정도 더 쏠 거니까 이 자리를 넘기는지만 체크하시면 된다. 못 넘기면 뭐다? 정리해라. 왜? 시간이 좀 더 걸린다. 넘기면 3만원 위에서 정리할 수 있는 관점으로 생각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이 종목은 조금 더 들고 있어도 아직까진 나쁘지 않다. 이해되시죠? 아직까진 나쁘지 않다. 분명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구조라는 거고, 저 위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라면 말 그대로 3만원 31,500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라면 지금의 자리는 단기 고점을 찍은 자리예요. 그럼 뭐 해야 돼? 이제는 횡보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좀 더 봐야 돼요. 시간적 여유를 봐야 된다. 그러면 시간적 여유를 보기 위해서 23,500원 부근 정도 요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앞으로 횡보하는 자리, 더 이상 저점을 갱신하기보다는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낼 확률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 뭐 이런 식으로 추세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이어진다라는 보장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도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대신 고점을 갱신하는 확률은 떨어질 거다. 이해되시죠? 즉 지금의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왜? 파동이 한 번 나왔으면 하락 A가 나오고 B파 정도 한 번 나와주고 C파를 만들어내든, B파를 강하게 만들어내고 C파를 만들어주고 한 번 더 치든,
아니면 주저앉아서 횡보하든 이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고. 자, 한일시멘트는 뭐 자사주를 팔았다라고 하면서 그냥 급락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뭐 자사주 판 이유가 뭐 재무구조를 위해서다라고 한다면 회사가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적 부분이든 아니면 회사 부분이든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판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아니면 대주주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면서 뭐다 유통 물량을 늘리기 위한, 즉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평균적인 거래량이 잘 안 돌거든요. 뭐냐,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실제적으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거래가 빵 하고 터졌던 자리는 요 자리에서 요 자리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요렇게 큰 하나의 박스권의 흐름과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난 자리예요. 그럼 고점을 만들었고, 최근에 들어왔던 거래량은 뭐다? 나간 흐름을 만들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매수가는 23,100원. 23,100원이면 뭐 얼마 되진 않네요. 여기 고점이네요. 그죠? 즉 지금의 이 23,100원은 현재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 눌렀다가 올라오더라도 뭐다? 기술적으로 한 번 정도는 올라올 수 있는 자리예요. 자리예요. 즉 이 자리 23,100원을 넘어서야만이 다시 한번 25,000원 부근까지 한 번 정도는 더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명히 단기적인 거래는 들어왔던 자리가 나갔거든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눌릴 수 있는 자리가 현재는 그나마 거래가 터졌던 요 자리죠. 그러면 요 자리에 대한 몸통과 고점이 있고, 이건 요걸로 잴게요. 좀 헷갈리겠다. 고점과 몸통이 있고, 이 몸통 다음에 나왔던 저점이 있죠. 그 저점이 어디예요? 오늘의 저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일단은 지지를 받고 밑꼬리를 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월요일날 이 자리죠. 21,700원 밑에서 시가가 형성이 될 거냐? 그게 아니면 22,000원 위에서 형성이 될 거냐? 22,000원 위에서 형성이 된다면 뭐가 어찌 됐든 22,600원 22,600원을 넘으면 23,000원까지는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 이 23,0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그 다음 행보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21,700원 밑에서 시가가 형성되는 자리가 나타난다면 한 번 정도는 더 밑으로 밀고 갈 수 있는 자리예요. 어디까지? 21,000원 부근 혹은 25,500원까지. 대신 그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23,000원 혹은 23,500원까지는 한 번 정도는 확인하고 뭐다? 방향 잡을 거다. 어떻게? 안으로 들어갈 건지 위에서 버틸 건지.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더 치는 자리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추세가 완벽하게 깨졌다라고 볼 수 없는 자리거든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자리인 거는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깨졌다라고도 볼 수도 없는 자리예요. 아직 월봉이기 때문에 주봉 관점으로 본다면 분명히 윗꼬리가 강하게 달면서 거래가 터졌죠. 즉 누군간 여기서 나갔다라는 관점이에요. 자사주를 매도했다라는 관점이겠죠. 뭐 다음 4일까지? 4일까지였나요? 언제까지 팔 수 있다라고 써져 있나? 다음 달 4일까지예요. 처분 예정 기간. 그럼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럼 처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무턱대고 처분하기보다는 한 번 더 올리면서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시간을 두고 조금 더 버틸 거냐, 아니면 내가 이 종목을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 거냐는 23,500원 위로 올라타느냐, 얘 관점인 거고요. 밑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000원 부근 정도인 거고요. 요런 관점으로 보면 되겠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700원 위에서 시가 형성하냐, 밑에서 시가가 형성한다면 한 번 더 밀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21,000원이나 25,000원까지 밀린다라는 거고, 22,000원 위에서 시가를 형성하면 22,500원을 1차적으로 확인하고 이 자리 위로 안착해야만이 그 다음은 23,000원에서 23,500원 부근까지 한 차례 올라올 거다. 그 외의 자리는 23,500원을 올라타야만이 뭐다? 추세를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하러 간다. 이해되시죠? 즉 23,000원에서 23,500원을 넘어서지 못하면 뭐다? 맞고 횡보하는 자리 분명히 만들어내야 돼요. 여기서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방향을 잡을 거다. 대신 위로 가기보다는 밑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있고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럼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볼 거라면 이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약수익에서는 빠져나오는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나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말씀드린 이 밑에 손절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좀 더 기다려 본다면 분명히 25,000원대까지 한 번 정도 더 올려다 놓고 더 갈 건지 아니면 누를 건지를 뭐다? 자리 잡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요런 관점이다. 요런 관점. 즉 박스권이지만 지금 현재 요 자리에서 횡보할 거냐 아니면 요 자리에서 횡보할 거냐예요. 위에서 횡보하면 한 번 더, 밑에서 횡보하면 여기 위로 박스 상단 한번 치고 다시 들어오든 아니면 여기서 버티다가 주저앉든. 이해되시죠? 요 박스도 요렇게 또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와 여기로. 즉 이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몸통이 이 밑에 쪽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한 번 더, 위에 오래 있다면 위로 한 번 더. 그런 관점이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전약품, 얘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매수가가 13,600원이에요. 꽤 요 자리인데, 실제적으로 이 국전약품을 보면요, 제가 항상 이 영상을 찍으면서 한국 BNC 따까리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한국 BNC는 확실하게 이 주포가 강해요. 장중에 흔들림이 굉장하다라는 거죠. 분봉 보면은 뭐 5% 밀었다가 5% 올리는 거는 우습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움직이면서 물량을 털 수도, 혹은 물량을 늘릴 수도 있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요런 흐름을 만들어냈다라는 거고, 지금은 뭐예요? 반대의 관점이에요. 반대. 즉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국 BNC는 주가를 밑으로 눌렀다가 올렸다가 마이너스 5% 플러스 5%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매집이라는 흐름을 만들었고, 요 흐름을 깬 뒤로는 이게 한번 쳐 눌렀죠. 여기서 한번 쳐 누르면서 뭐예요? 밑에서 물량을 쳐 모아서 들어왔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물량을 지금은 뭐하는 자리? 털어내는 자리예요. 한국 BNC는.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현재. 왜? 여기서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굉장한 수익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여기 밑에서 산 사람들은 대박 수익을 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물량을 털어내는 자리, 즉 어찌됐든 한국 BNC는 강하다라고 보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한국 BNC까지 얘기한다면 이제는 다시 이 27,000원대를 유지할 거냐 말 거냐만 얘는 확인하시면 돼요. 한국 BNC는 이 자리 위에서만 지지 받는다면 당분간 요 안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낼 거다. 28,000원에서 30,000원 사이 박스권을 만들어낼 거고, 여기서 또 중간값 그어서
밑에서 횡보할 거냐 위에서 횡보하는 자리만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밑에서 놀면 놀수록 한 번 더 눌렀다가 갈 확률이 높아요. 왜? 저점을 한번 갱신했었기 때문에 요 자리를 요 자리를 갱신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렀다 갈 수도 있는 확률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얘를 전혀 따라가지도 못하는 국전약품, 그나마 여기까지는 한국 BNC를 따라가다가 그 뒤로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근데 글쎄요, 완전 잡주인 건지 아니면 뭔가를 다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의 차이인데 일단 후자일 가능성이 좀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대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얘는. 큰 흐름으로 보면요, 기존에 고점을 한 차례 만들어 놓고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중간까지 내려왔다가 이 고점을 뚫어내면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주저앉았다가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왔고,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주저앉으면서 기존 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주가가 급반등하면서 뭐가 터졌어요?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죠. 그쵸? 그럼 실제적으로 요 자리에서 여기까지 상승을 한 거죠. 500%. 굉장한 상승인 거죠. 파동 자체가 굉장한 상승을 냈고,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1파, 2파, 3파, 4파, 5파를 만들고 현재 하락 A, B, C, D, E 5파를 만든 자리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지지 받을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눌렀다 갈 거냐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10,000원까지는 한번 찍고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현재 자리가 10,000원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뭐예요? 이 자리를 계속 10,000원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즉 한 번은 깨고 내려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 내려와서 깨는 관점의 자리가 9,800원 정도가 될 확률이 높고요. 기존의 이 저점 자리, 요 자리를 찍고 갈 거냐, 요 자리를 찍고 갈 거냐, 800원 정도 자리, 요 자리를 찍고 갈 거냐, 요 자리를 이탈한다면, 말 그대로 요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1,500원 이상으로 올라오지 못한다면 뭐다? 한 번 더 누르러 내려온다. 그 누르러 내려오는 자리는 내려오는 자리는 8,600원까지 열어놔야 돼요. 8,600원대까지. 뭐 9,200원짜리도 있긴 있는데 좀 애매해서 일단은 8,600원까지 열어놔야만이 그 다음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랬든 저랬든 큰 파동은 2번 나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 번, 2번.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더 남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첫 번째 패턴의 관점으로 보면요, 여기서 첫 번째 고점까지 눌렀거든요. 그러면 요 자리도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가 고점이라면 첫 번째 고점이 어디예요? 요 자리 부분이에요. 여기서 요 자리까지. 첫 번째 산의 흐름대로 만약에 얘가 이어진다면 요 자리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자리까지 열어놔야 되는 거고, 혹여나 요 자리까지 열어놓고 가는 자리가 나온다면 뭐다? 이거는 그냥 무너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너진 거다. 즉, 요 자리까지 내려앉는다면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낸다.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이 자리 위에서 버틴다면 횡보하는 시간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뭐다? 좀 더 빠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13,600원짜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 저점이죠. 9,800원대 요 자리를 유지한다라는 조건 하에서 반등이 일어날 때 1,5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13,000원대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12,500원에서 13,000원 부근까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자리까지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뭐다? 지금 당장은 시간이 좀 걸린다. 즉 고민해야 될 자리는 뭐다? 가감하게 털어내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다가 내가 원하는 자리에 도착을 했을 때 복수전으로 들어갈 거냐, 그게 아니면 그냥 쳐다도 안 볼 거냐, 아니면 시간과의 싸움을 할 거냐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좀 아쉽기도 하고요. 만약에 저라면 뭐 제 성격상 뭐 밑에서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가겠지만, 내가 물탈 돈도 없다라는 관점이라면요, 일단 9,800원대까지 기다려 보고요, 이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1,500원까지 제대로 안 나온다면 못해도 뭐한다? 여기서 반은 일단 털어낼 것 같아요. 반은 털어내고 뭐다? 밑으로 밀릴 때까지 기다릴 거다. 그냥 올라가면 반 손해 본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기다렸다가 그 반을 뭐다? 밑에서 다시 주워 담을 거다. 그래서 뭐에? 평단가를 낮출 거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이제 본인의 성향마다 다 다르겠죠, 당연히. 그죠? 그냥 아예 여기서 잘라내고 뭐 다른 걸로 수익 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관점이 참 애매한 게, 손절이라는 게요, 내가 이 자리에서 사서 바로 몰렸을 때 손절하지 않으면 사실상 손절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100원에서 50원 가는 거는 마이너스 50%지만 50원에서 100원 만드는 거는 플러스 100%가 나와야 돼요. 즉 여기서 1,000만원 샀다가 여기서 3,000만원 손해보고 7,000만원이 되면 다시 1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50%의 수익률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본전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하다라는 부분인 거죠. 어찌 보면. 자, 이랬든 저랬든 단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요, 요 자리 위에서 지지 받는 그림이 나타나냐 안 나냐의 뭐 부분인데, 현재 자리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월봉이나 주봉을 봤을 때 흐름을 좀 이어가는 부분을 나타냈어야 되는데, 한국 BNC만 몰빵 쳐버리고 얘는 전혀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KPX 생명과학이 화이자 경구용으로 상승을 했을 때 얘는 반대파니까 안 가고, 걔가 부작용이 있다고 사페론이 좀 대세가 된다, 그게 이 국전약품이 수혜주인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즉 갈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밖에 아직은 안 보이거든요. 시간을 좀 소유를 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고 저는 좀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즉 시간을 들일 거냐 아니면 돈을 쓸 거냐예요. 즉 돈을 쓴다라는 거는 잘라낸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뭐다? 일단은 1,500원 위로 안착하면 조금 더 지켜보는, 1,500원을 안착했다가 1,500원을 또 깨고 내려앉으면 뭐다? 이거는 확실히 오래 걸리겠구나. 그럼 손절할 거냐 말 거냐 결정. 즉 여기서 손절할 거냐 말 거냐 결정. 위로 올라온다면 1,500원 위로 올라타면 조금 더 어디까지? 11,000원에서 11,500원까지 지켜본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맞고 떨어진다면 뭐다? 1,500원에서 지지 못하면 이제는 결정해야 된다. 뭐 할지, 손절할 건지 좀 더 기다릴 건지. 이해되시죠? 어차피 구름대를 빠져나왔기 때문에 다시 구름대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이
벌어진다면 지금 이 종목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여기서 요 안에서 움직이는 자리인 거예요. 최선도 안 될 종목이라면 한 차례 더 눌렀다 간다라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도움이 되신다면 뭐 구독도 혹은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